자, 우선은 다음 주에 너네 설 연휴잖아. 다음 주 21일 토요일에 우리가 수업이 없는 거다. 정규 수업이. 그리고 기하 수업도 없는데 단톡방에 이따 올리겠지만 기하는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대치 공휴일날은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는 가족 행사 때문에 그때 참석 못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쌤한테 얘기해주면 돼. 억지로 막 그날 오셔야 된다가 아니라 그 20일날 못한 수업을 대신에 24일 화요일날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때는 전부 다 개별로 다 쌤이 수업할 수 있게끔 지름도 다 드릴 거니까 아마 24일 너네 저녁에 수업이 또 수험 수업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3시간 또 수업을 또 하고 혹시 특강이 있나요? 기하, 특강, 수업, 수학 24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24일이 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야. 원래 이때까지도 설 연휴야. 그래서 이미 가족 행사로 24일까지도 이미 어디 가 있거나 하면은 그걸 뭐 억지로 막 올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미리 사전에 쌤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수업 다 영상 촬영해 놓은 것들 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피드백 해줄 거야. 일단은 그거는 쌤이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줄게. 자, 됐고 그럼 이제 필기를 좀 시작하셔야 되는데 삼각함수를 너희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문제는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개념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낯설음이 결국에 숙제하실 때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쌤이 지금부터 1시간 정도, 1시간 반까지 바로 그냥 개념 설명 다 해주고 그 뒤는 계속 문제 풀리고 질문 받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목표로 했던 삼각함수의 정의 전까지나 정의까지 갈 수 있는지 너희들 한번 상황 보고 판단해서 진도 나갈게. 자, 잠깐만 또 까먹었다. 우리 지금새 별이셨나요? 별? 별이었지. 자, 아무튼 별. 요 별이셨나요? 요 별? 아무튼 별 표시하시고 자 시작할게. 먼저 일반각, 삼각함수를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게 각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보자. 각. 너희가 각을 기존에 알고 있던 각이라는 개념이랑 다른 개념으로서 또 배워야 되는 게 있어서 이 설명을 먼저 시작해볼게. 일단 각이 도형인 거 아십니까? 각이 도형이거든요. 왜 도형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정점이 있어. 하나의 정점이 있을 때 그냥 뭐라고 편하게 쓸게. 혹시 중학교 때 썼던 개념 중에 반직선 기억하세요? 반직선? 반직선이 뭐야?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한쪽 끝이 고정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반직선 2개를 그려. 반직선 2개를 그렸을 때 이때 요 위의 점을 A라고 하고 또 반직선 위의 한 점을 또 B라고 잡았을 때 그럼 요건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느냐? 얘가 반직선 OA라고 쓰면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나타내지. 그다음에 이것도 반직선 OB라고 나타내고 B 쪽에 화살표를 하면 되지. 보통 직선은 이쪽에도 화살표를 해야 되는데 O에서는 시작하고 A 쪽에서는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A 쪽에만 화살표 달아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반직선 2개가 하나의 고정된 점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 모양이 각인 거야. 이게 각이야. 그치? 그리고 요 사이에 끼어있는 거 있지? 우리가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각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중학교 때가 뭐야?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해도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어릴 적부터 써왔던 각이라는 도형의 개념이야. 자, 그럼 이 도형의 개념이 지금까지 이어진 게 사실인데 이제 이게 확장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각이란 건 알았어? 그럼 이제 무슨 각을 배워야 돼? 일반각이라는 거를 공부해 주셔야 돼. 일반각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각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각의 개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약간 이제 확장성을 띠고 공부하는 부분으로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너희가 이해하시기에 좋게 X축, Y축 원점을 이제 좌표평면을 표현해 놓고 거기에서만 얘기해 줄게. 자, 일반각을 얘기하려면은 똑같이 직선 2개, 즉 반직선 2개의 요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뭔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자, 그게 요선. 원점을 시점으로 잡고, 시작점으로 잡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요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뭐 말 그대로 그냥 시작하는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초선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자, 요 얘기 한번 해볼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각은 각도기에 있는 각 0도에서 180도 뿐만 아니라 한 바퀴를 회전하는 360도까지 정도는 알고 계시지. 근데 만약에 너희가 코끼리 코 해본 적 있지? 요렇게 코 잡고 해본 적 있잖아. 저 코끼리 코로 만약에 두 바퀴 하면은 각도로는 몇 도를 회전하는 거지? 720도. 근데 이제 돌다 보면 알잖아. 어떤 놈은 요렇게 돌고 어떤 놈은 요렇게 돌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시계 방향으로 돌 친구도 있고 반식으로 도는 친구들도 있지. 이걸 이제부터 구분을 해줄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각은 양적인 개념이잖아. 양수만 있었거든. 근데 이제 각에 부호를 붙일 거야. 그래서 양수인 각도 있고 음수인 각도 있어. 그게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져. 그걸 너희가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요 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선 하나 더 그려드릴게. 요 선이 그려집니다. 요 선이. 이거를 이제 P점으로 잡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동경 OP라고 합니다. 동경 OP. 동경 OP가 뭐냐면은 쉽게 또 얘기해서 움직여서 위치를 정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번.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시작하는 선이고 여기 동경이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회전이 돼서 어디? 시초선에 누워있던 선이 회전을 해서 움직여서 위치를 정하는 선. 그러면은 너희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위에 앞에서 설명했던 각이라는 개념처럼 했을 때 요 정도가 각의 크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 이걸 제가 편하게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도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도. 알파도. 자,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요만큼의 각을 나타내서 만들어진 요 선이 이 선이 요만큼의 각만 회전해서 만들어진 선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알파도만큼 돌아가도 여전히 요 선에 위치할 수 있어 없어? 위치할 수 있지. 또 그 다음에 반시계로 회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반시계 아니죠? 시계로 회전해서 그 다음에 반시계로 요만큼 다시 돌아가도 저 무슨 얘기야? 내가 아무튼 각도를 돌아가는 회전하는 방향을 내 멋대로 정하면서 이 연두색의 위치에 올 수 있는 각을 펴낼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경을 만들어내는 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개가 있는 각들을 다 모아놓은 이 선을 일반각이라고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줄게. 여기를 제가 이렇게 회전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 선 하나를 결정하는 각은 이 보라색 알파로 돌아가는 각 하나 말고 여러 가지 회전해서 올 수 있는 각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를 그래서 세타도라고 한번 써볼게. 세타도라고. 그럼 우리는 이 세타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세타도라는 것은, 자, 이따 또 예를 들어줄 거거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자, 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 동경이라는 선, 시초선에서부터 회전해서 올라와 있는 요 동경이라는 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보라색이 요 알파만큼 회전해서 나오는 각도 있지만은 수십 번 또는 수만 번 회전해서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선이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이 여러 개로 표현되는데, 이때 요 n의 숫자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요 n에 들어간 숫자가 요게 정수입니다. 자, 이게 왜 정수냐면은 양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잖아. 이때 얘가 양수면요 360도가 여러분들 한 바퀴를 말한다 했었잖아. 그치? 10초선에서부터 한 바퀴를 도는데 양수가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 음수가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한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도라고 한다면은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하세요 라고 하면은 반시계로 회전해서 45도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315도를 회전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회전해서 315도를 회전해도 여전히 요만큼 45도가 남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315도 회전한 것을 플러스 315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의 방향으로 315도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라고 하면은 반시계로 회전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약속으로 잡아놓고 계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쌤이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줄게.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그림에서 선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 제가 요만큼을 30도로 잡아줄게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OP가 있잖아. 요 OP라는 선을 나타내는 방법이 요 각 30도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해서 올 수 있는 모든 각들이 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했었지? 그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전했을 때 요 각을 세타도라고 한다면 세타도는 뭐라 쓰면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여기 뒤에 30도를 쓰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아직 너희가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다 들어가진 않았어. 설명해 줄 건데 360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몇 바퀴라고? 한 바퀴니까. 근데 한 바퀴인데 요 n이라는 것은 수의 범위가 정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가 뭘 뜻하는 거냐? 요 n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n 바퀴를, 절대값 n 바퀴를 회전하게 되는 거, 회전. 그치?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인데 n을 곱하면은 절대값 n 바퀴를 회전해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의 방향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요렇게 회전해서 세 바퀴 돌고 다시 시초선에 온 거야. 그리고 다시 몇 도를 회전하면? 30도를 회전하면 여전히 이 동경 OP에 해당되는 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면은 여전히 한 바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면은 다시 양의 방향으로 30도 회전해서 이 동경 OP를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동경 하나를 나타내는 방법이 30도라는 각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바퀴 곱하기 회전수에다가 요 너희가 찾을 수 있는 각 하나를 잡아 놓으시면은 요 동경을 나타낼 수 있더라. 근데 너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쌤 이거는 안 되냐?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330도 이건 안 되냐? 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 자, 이것도 한번 봐봐. 자, 360도에서 n 바퀴 돌았어. 그럼 지금 현재 얘네 동경이 어디 와 있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요 시초선에 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몇 바퀴를 돌고 오든지 간에 다시 결국에는 제자리거든. 요 선에 오게끔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330도면은 무슨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야, 시계야? 시계 방향으로 몇 도 회전하는 거야? 330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요 동경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근데 선생님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은 아무거나 써도 되느냐? 사실 틀리진 않아. 근데 웬만하면은 양수가 좋고 음수보다는 웬만하면은 절대값이 작은 게 좋아. 그래서 보통은 요걸 많이 쓰게 돼 있어. 요렇게 잘 안 써. 됐지? 그렇게는 알아도. 그래서 이거 쓴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모든 해설에 요렇게 써져 있는 답은 없을 거라는 거지. 보통 이제 우리가 요렇게 약속해서 쓰기를 바란다 이거야. 그래서 요 예시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 앞에다 조금 더 쓰면은 요 동경 OP에 대한 일반각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은 요게 동경 OP의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하단에 써야겠네 자리가 없어서. 이게 동경 OP의 일반각이라고 얘기하고, 말 그대로 이 각을 하나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요 회전하는 바퀴수에다가 알파도만큼만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앞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각을 잘 들으셔야 돼. 왜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 수업 주제가 원래 삼각 함수거든요. 함수면은 결국엔 지난 지수로그 함수처럼 뭘 그려줘야 되더라?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정의역이라는 게 있지. 정의역이 어떤 범위가 제한이 되지 않고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고 치면은 요 각이, 쉽게 말해서 요 각이 무한의 기념으로 다 차고 올라야 돼. 자, 요 얘기는 이따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결국에 선생님이 요 일반각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여기 써드릴 거야. 일반각을 배우는 목표가
일반각을 배우는 목표가 결국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있지? 그래프에 결국엔 정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역. 요 정역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요 일반각 개념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설명하게 될 거라는 거지.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반복해 드릴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축, y축 원점 표시해 놓고 여기에 요런 동경을 하나 또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여기서 각을 요만큼을 120도라고 일단 표현해 놓겠습니다. 자, 여전히 요 선은 시초선이 되겠고 시초선으로부터 12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이 동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요 120도 하나만 있다 없다?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각이라고 했고 요거에 일반각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좀 회전한 느낌을 줘서 이 세타도는 360도 곱하기 n. 요거는 양이면은 양의 방향을 회전하는 거고 음이면 음의 방향을 회전하는 거고 0 들어가도 됩니다. 그치? 그리고 더하기 빼기 얼마? 더하면 120도고 빼면 얼마? 빼면 240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못 써라? 웬만하면 양수 쓰세요. 음수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타도라고 하는 요 120도를 포함한 요 OP를 나타내는 일반각 요것들에 대한 표현을 이제 새롭게 하나 배운 거야. 자,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쨌든 요게 빨리 들어와야 그 다음 주제 설명이 또 금방 쉽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반각 왜 배운다? 결국엔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으면 선생님 바로 지우고 또 설명할게. 너는 오늘 어쨌든 요거 필기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고 조금 시간 줄게. 눈으로라도 한 번 더 적용해서 외워줘. 문제를 8번에 제가 하나 문제 띄워놓고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지워볼게. 봐봐, 얘도 지금 뭘 찾으라고 했냐면 얘들아 일반각을 찾아달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여전히 여기 시초선 x축이 되겠고 여기 y축이 있고요. 동경은 요 반직선 요게 동경 OP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요만큼의 각이 몇 도인지는 너네 눈으로 찾을 수 있지. 몇 도입니까? 60도죠. 그래서 60도만큼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해도 이 동경을 나타내지만 이 동경 하나를 나타내는 방법이 각이 60도로 유일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야. 앞으로.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세타도라고 한다면 따라서 이 세타도는 어떻게 나타낸다? 한 바퀴가 되는 360도 곱하기 n. 요 n은 정수가 들어갈 것이고 더하기 몇 도? 웬만하면 양의 각을 써라. 6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다음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 줄게요. 그게 4분면의 각의 개념인데 이거 필기합니다. 자, 내신에서는 사분면의 각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건 거의 내신의 의미를 좀 많이 갖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분면의 각. 자, 사분면의 각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 큼직큼직하게 x축, y축 좌표 평면 하나 표시해 주시고 자, 시작해 볼게. 요렇게 동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동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경이 있고. 자, 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이 동경이 위치해져 있는 사분면을 가리켜서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다시 말해서 1사분면에 지금 동경이 놓여져 있는 건 사실 확인됐지. 연두색. 그러면은 이 연두색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하나만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지? 그러면은 당장 일단 내 눈에 보이는 이만큼의 각을 저는 편하게 알파도라는 각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이 알파도만이 우리가 1사분면에 나타내어진 요 연두색 동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회전해서 와도 여전히 요 1사분면에 놓여져 있는 요 연두색 동경 표현해 줄 수 있지? 이런 각들을 전부 다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나타내는 거야. 다시 너희가 봤을 때는 예각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요거를 예시 삼아 제가 만약에 또 역시나 60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 각은 한 바퀴 돌고 와서 60도를 더 갔으니까 420도가 되나? 맞나요? 그럼 420도도 1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는 각이다 해서 1사분면 각이라고 약속한다고.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사분면의 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사분면의 각에 대한 의미를 잡으려면은 우리는 뭐한다?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1사분면에 놓여져 있는 각들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60도는 여기 보이는 요 0과 여기 90도가 되는 거 맞죠? 0도와 90도라고 하는 요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요 X축과 Y축 양의 방향 사이에 있는 각이죠. 그래서 이 1사분면의 각을 나타낼 때는 요 각, 요걸 나타낼 때는 0도, 그 다음에 세타도 안 썼네, 미안해. 세타도, 그 다음에 90도. 요 사이에 있는 게 1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런데 꼭 이것만 되느냐? 아니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0도라는 것도 사실은 동경이잖아.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이 0도만 있는 게 아니라 360도 더하기 0도. 요 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90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치? 360도 곱하기 1을 안 썼네. 더하기 9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요 각과 요 각 사이에 세타도가 있으면 이거 다 1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기 써있던 요 각들도 결국엔 뭐야? 이 각각의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들 중에 하나씩을 써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사분면에 놓여있는 각을 너희가 세타도를 일반적으로 쓴다면 역시나 이것도 동경이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쓰시고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90도를 써주시면 돼. 그래서 요 사이에 갖춰져 있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각들을 써보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n이라고 쓰고 여기도 n이라고 썼지. 무슨 얘기야? 여기 0 들어가면 여기도 0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3이 들어간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돼. 왜? 더군다나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면 더 말이 안 돼.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시되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회전수를 결정하는 n값은 같은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1사분면에는 각을 나타낼 때는 요 동경과 요 동경 사이에 있는 각을 다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2사분면에는 각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 요거를 제가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쓸게요. 그럼 내가 한번 판단해봐. 2사분면에 있는 저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들을 담아줄 수 있는 범위를 쓴다면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90도. 그래서 요 동경서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요 동경까지야. 그래서 이번에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이번에 몇 도를 더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x축의 음의 방향에 해당되는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각을 쓰시면 되거든. 몇 도 쓰면 돼? 180도 쓰시면 돼. 그치? 그러니까 요 동경에 올려져 있는 모든 각들은 요 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채연아 괜찮아? 자, 세 번째 여기 3, 4보면에 있는 각. 자, 3, 4보면에 있는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쓰시면요. 요 동경서부터 어디 동경까지? 요 동경 사이에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동경을 가지고 있는 각들을 우리가 다 3, 4보면에 있는 각이라 쓰시고 똑같이 n 더하기 180도 세타도
자, 이번에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자, 이번에 몇 도 쓰셔야 돼요? 270도 쓰셔야 돼요. 그치? 물론 빼기 90 틀린 거 아니라 했었다. 그치? 270도든 빼기 90이든 상관없는데 여기서 빼기 90을 쓰면요 이때 들어간 n값에 따라서 이게 뒤바뀔 수도 있는 역전될 수 있는 잘못된 상황이 나오니까 여기를 플러스 180을 했으면 여기가 플러스 270이 들어가야 되고 물어보잖아. 여기를 빼기 90을 쓴다고 치면 여기 빼기 뭐라 써야 돼? 여기 빼기 180을 쓰시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을 주기 위해서라도 음수보다는 양수를 쓰시는 게 너희한테는 좋을 거야. 그렇지?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가 4사분면. 자, 제 4사분면에 있는 각은 똑같이 해보자. 요 동경과 요 동경 사이에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하고 어디까지 가면 되나?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이거를 만약에 착각해서 이걸 써버리면은 선생님 이것도 같은 동경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얘를 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똑같은 n을 집어넣었을 때 범위가 역전돼요. 그치? 부등식이 성립 안 하겠지? 여기는 360도를 쓰시는 게 맞죠. 됐죠? 그래서 너희한테 만약에 문제에서 자 내가 찾는 동경이 몇 서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써놓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도와줄게. 그래서 뭐 책에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고 하자. 여기 첫 줄만 지워볼게. 한번 보세요. 필기를 바로 여기 노트 필기에다 같이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책에 보고 책에다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나와 문제가. 세타라는 각이 4사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림 무조건 그려. 그래서 X축, Y축, 원점이 있고요. 4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보면 동경이 4사분면에 있습니다. 이 말일 뿐인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각을 요만큼의 각만을 4사분면의 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몇 바퀴를 회전해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까지 표현해버릴게. 요게 지금 얘들아 세타인 거야. 자, 이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쌤은 자꾸 세타 도라고 썼는데 책에서는 세타라고만 썼지. 그럼 저 세타 안에는 30도면 30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는 세타 도라고 썼으니까 이때 세타에 30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표기에 대한 의미 차이는 쌤이 이따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건데 아무튼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현재 이 세타가 4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자,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에서부터 시작해? 270도부터. 그리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얼마? n 더하기 360도까지. 요 사이에 와 있는 요 각들이 전부 다 4사분면에 있는 요 보라색 동경을 나타낼 수 있다.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사분면의 각을 정한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그럼 2분의 세타는 몇 서분면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 이 식의 양면은 뭘로 나누는데? 2로 나누세요. 앞에서 그냥 다 나눠버릴게. 그러면은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그치? 그리고는 135도가 될 거고 2분의 세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180도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몇 서분면에 있는 각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요 n값입니다. 요 n에 무슨 수가 들어간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었지? 실수? 정수. 자, 문제에서 정수나 자연수 나오면요 무조건 대입하십시오. 그래서 그 경우를 너희가 다 찾아서 규칙이면 규칙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n에다가 제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왜? 제일 만만하잖아. 그치? 많고 많은 정수 중에 제일 만만한 0부터 한번 시작해봐. 경이 무슨 얘기냐? 모든 자연수 또는 모든 정수 다 집어넣을 수 없을 건데 이거 어떻게 찾아? 말했지?
정수면 대입해서 두 글자 뭘 찾는다고?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다 써줄게. 요거 나오면요 대입하시고요. 대입하셔서 뭘 확인하셔야 돼요? 규칙을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규칙이야. 정수나 자연수 나오면요 무조건 대입하시고 규칙 찾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는 수는 너희가 많고 많은 수 중에 0을 시작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해. 자 그럼 0 대입했더니 얼마 나와 범위가? 135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나와. 135도면요 그리면은 135도 여기가 135도 그다음 180도면 여기가 180도. 자 무슨 얘기야? 요 동경과 요 동경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각들이 2분의 세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각인 거야. 그러니까 0 넣으면은 2분의 세타 녀석 요 사이에 동경이 그려진다. 그래서 2, 4분면에 놓여질 수 있는 각이다 이런 거야. 자 얘네들 0만 넣으면 안 돼요. 또 넣어보겠습니다. 얘네다가 이번에는 1도 한번 넣어볼게. 자 이번에 1 넣으면 어디일까 얘들아? 180도에다 135도 더해야 되지. 보세요. 시초선에서부터 180도 돌아가면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반시계로. 그 다음에 얼마를 더 돌려야 돼? 135도. 135도면은 이게 90도. 또 여기가 135도. 그치? 그 다음에 180도 곱하기 1 더하기 180도니까 360도지? 한 바퀴 그냥 회전한 거야.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세타는 요 두 동경 사이에 원하는 동경이 들어갈 거야. 그치? n1일 때. 자, 이걸로 끝낼 수 있느냐? 혹시 모르니까 아직 규칙을 다 100%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n에다가 이번 2를 한번 또 대입해봐. 자, 2 대입하면 더 감사하죠. 왜? 2 대입하면 몇 바퀴야?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다시 135도면 어디입니까? 다시 여기에요. 그 다음에 n에다 2 넣으면 한 바퀴 돌고 또 180도니까 한 바퀴 돌고 180도니까 이 동경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요 범위 안에 2분의 세타 내가 원하는 각에 대한 동경이 놓일 거다. 그럼 결국에 끝났어. 더 이상 넣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나의 동경은 몇 사와 몇 사에 놓일 수 있다는 거야? 2사 또는 4사.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얻어갈 것은 정수가 나오면은 대입과 규칙에 대한 얘기를 이 단원이 아닌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적용하실 수 있게끔 강조해 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분면의 각에 대한 개념은 일반각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일반각이 뭔지만 잘 기억해줘.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일반각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게 100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저는 잘 들어 100페이지 잘 한번 보시면요. 개념 상단에 총 5개로 나눠져 있는 동경들이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맞죠? 절대 외우지 마세요. 뭐 할 거야? 이해만 시킬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 거야. 근데 타이틀은 잡아줄 거야. 왜냐면 중요해. 너네 고1 때도 배웠지만 관계란 말이 들어가 있는 수학 용어가 많아. 근계수 관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얘들아 어떠한 개념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와도 본전이야. 그래서 5개를 다 외우게 시키지 않을 거고요. 하나의 정리된 의미로 문제를 그대로 풀어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는 하자. 자, 뭐라 쓸 거냐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똑같이 쓸게요. 자,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단계로 무조건 여러분들 두 동경을 설정해줘. 이 두 동경을 설정해달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찍어. 문제 조건을 보고 찍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알파라는 각을 설정할 거야. 이건 이제 제가 문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알파를 설정하세요. 됐지? 그리고서 마지막 끝 스텝 3 더하거나 빼면 돼. 더하거나 빼서 다시 뭐 할 거냐면은 알파를 소거시키세요. 그러니까 기껏 설정했는데 그 알파를 다시 죽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면 돼. 절대 위에는 개념 외우지 마. 알겠지?
지훈쌤도 결국에 그거 외우란 말 절대 안 하실 거거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외워야 될 것을 최소화시킬 거야. 그래야지 너희가 다른 데서 에너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로 풀어드릴 겁니다. 문제 자체를 필기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25번이죠? 25번부터 같이 할게요. 너무 위로.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내신용이야. 요 단계로만 정확히 문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동경 설정에 달려 있었지? 동경이 설정이 되려면 얘들아 좌표 평면에 시초선이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시초선이고요. 이게 시초선 있고. 자, 문제에서요. 두 동경.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 그 다음에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 근데 그 두 동경이 뭐가 되더라? 일치한대. 됐지? 자, 이거를 그림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 자, 근데 세타의 범위 봐봐. 몇 사분면에 놓여있는 각이라는 거지? 1사분면이지? 됐지? 근데 딱 0도와 90도 사이 있으니까 한 바퀴도 못 돈 채 그냥 요 사이에서 깨작깨작 그려지는 동경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화이팅! 힘내! 자, 그러면은 이때 세타를 내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야. 요 정도. 됐어요? 그럼 이게 세타야. 이게 세타야. 자, 지금 저의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쌤, 세타 한 바퀴도 못 돈다면서. 근데 말했지? 어차피 너희가 이 세타를 일반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회전의 의미를 둬서 이걸 나타내는 각이 하나가 아니란 걸 너한테 의미를 담아주려고 몇 번의 회전을 그냥 의미로 해드린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0도하고 90도 있는 사이에 있는 각이잖아. 요 각을 문제에서 말했던 요 알파로 설정해 드릴 거야. 요만큼을 알파로 설정해. 다시 현재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뭐라 쓸 거야? 알파라 쓸 건데 솔직히 까놓고에서 지금 현재 n은 이미 얼마라고? 이 문제는? 이미 0인 거야. 근데 사실 이거 안 써도 돼. 근데 왜 한다고? 일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이 풀려고. 이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자, 그 의미 때문에 n에다 0을 대입해도 무방한 이 문제를 굳이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해 드린다고. 됐지? 이건 시간이 거의 쓰러진다. 좀 이따 입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힘내시고. 자, 이번에는 요게 6세트야. 왜? 일치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이거야말로 이게 원래 세트하고 이게 원래 알파인데 6배 하면은 솔직히 6배 했으니까 몇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왔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 또한 요렇게 회전시켜서 이거를 6세타라고 쓰고. 자, 그럼 6세타는 뭐라 써야 되나? 360도 곱하기. 이번에 잘 쓰셔야 돼요. n이라고 써야 돼? n이라고 쓰면 안 돼. 이 말의 의미를 알까? 결국에 n이라고 쓰면요 회전수가 같은 거야. 근데 세타보다 6세타가 더 많이 회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상으로. 참나 상대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m 정도. 그러니까 이 n과 n은 무조건 무슨 수가 들어갈 거라면 계속 정해놨습니다. 무슨 수야 얘들아? 정수인 정수인데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크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아무튼 둘을 같은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음을 가정해서 서로 다르게 표기를 하시라고. 자, 그럼 여기까지 회전하면요 현재 6세타는 동경이 저 주황색 시초선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회전하고 와서. 이해되지? 근데 다시 요만큼의 동경의 위치를 가지려면 여전히 몇 도를 더 회전해야 돼? 알파만큼을 더 회전시켜놔야 돼. 자, 그 이제 마지막 이 알파 문제에서 줬던 거야? 우리가 합의하에 설정했던 거야? 우리가 서로 수업 시간에 합의하에 설정했을 것 뿐인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없애줘야 돼. 문제 없던 거잖아.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 더하거나 빼서 가감을 해서 소거시킬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빼자. 이게 더 낫지? 그럼 6세타에서 세타를 빼세요. 빼면은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360도로 묶이면서 n-n이 될 거야. 됐죠? 자, 이거 이쁘게 한 번 더 써주면 좌변은 5세타고요. 우변은 360도 곱하기. 잘 봐.
다시 라지 n으로 썼어. 이게 뭔 짓이야? 정수에서 정수 빼도 무슨 수? 정수. 새로운 정수를 표현한 거야. 그뿐이야. 됐죠? 자, 이제 나는 세타를 찾을 거지? 세타가 누군지 물어본 거잖아. 양면 뭘로 나눠 얘가? 5로 나눠. 5분의 360도 곱하기 정수. 라지 n이지? 그거. 자, 그럼 우리는 이 세타가 문제 초기에 어디 범위에 있다고 알려줬습니까? 0하고 90도 사이 있더래. 여기 있는 거래. 그럼 여러분들 누굴 정할 수 있어? 누굴 정할 수 있지? 얘네 얼마 넣으면 돼요? 좋아요. 계산해줘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6, 7에 5, 7에 35, 70 2도 곱하기 n이네. 자, 얘네 얼마 들어가야 돼? 끝났네. 1밖에 없죠.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세타는 72도였어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됐지? 절대 쌤이 안 해오기 시킬 거야. 이해만 하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저 방향성만 잃지 않게끔 문제에 접근하게끔 도와줄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26번. 바로 그냥 밑에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거 지우고 바로 해볼게. 한 번 더 그림을 또 그릴 거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게 개념이야. 삼각함수 문제 풀 때 좌표평면 계속 그려주셔야 돼. 자, 이번에 똑같이 첫 번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 다음에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번에 어디 대칭이더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근데 세타가 이번엔 180도랑 360도 사이에 있어. 그럼 물어보자. 못해도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에는 각으로 표현해줘야 돼? 3, 4 아니면 4, 4에는 동경으로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3, 4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게 세타야. 이해되세요? 원래 주어진 범위 보시면 그냥 이게 세타야. 근데 일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회전해서 오는 거야. 이게 세타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세타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360도에서 n 플러스 얼마? 여기에 또 설정할 게 있어. 자, 볼게. 이건 너희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요 알파 있지? 웬만하면 요 알파는 뭘로 설정할 거냐면은 얘가. 너네 예각이라는 것은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 각이지? 그렇지.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잖아. 그래서 예각으로 설정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저는 요만큼을 알파로 설정할 거야. 요만큼 알파. 뭐 알파도는 알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표현상 크게 의미 차이는 없다 했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노란색 잘 봐. 세타를 3배 해야 돼. 그럼 더 많이 회전하겠지? 근데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될까? 원점.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원점 대칭이 되면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회전했을 때 돌고 돌아서 이런 식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 3세타.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상의 알파는 어떻게 또 표현이 돼야 될까? 서로 무슨 각? 중학교 때 배웠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 막꼭지각이야. 이게 알파야. 됐어요? 자, 여기도 알파. 죄송, 이거 틀렸습니다. 흥분했다. 이거 마저 써줄게. 얘들아, 지금 현재 세타를 쓰다가 지금 알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3세타로 넘어왔는데 현재 여기까지는 이 세타는 회전했을 때 동경이 10초선에 머무르는 거야. 근데 다시 이 파란색의 동경으로 오려면은 일단 몇 도는 회전해야 돼? 180도는 일단 회전해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알파만큼을 더 회전해야 돼. 양의 방향. 그치? 반식의 방향. 자, 그럼 마찬가지로 3세타 씁니다. 자, 3세타는 360도 곱하기. 아까도 말했지? 꼭 회전수가 같아야 됩니까? 아니요. 더 클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m 정도로 나타내시고요. 자, 이번에도 시초선에 다시 회전해서 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얼만큼만 더 회전해도 저 노란색 동경에 위치할 수 있을까? 이번엔 알파요.
자, 역시나 이 알파는 우리가 합의하에 만들어낸 기호일 뿐인 거지. 없던 거야 문제 속에. 자,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거나 뭐 한다? 더하거나 뺍니다. 뭐 할래요? 이번에 빼야겠죠. 이번에도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는 의미로 아래에서 위에 거 빼버릴게요. 그럼 3세타에서 세타를 빼시면 요거 360도 또 묶이제다. 그리고 n-또 n이고요. 이번엔 알파 정도 없어지면서 맨 뒤에 얼마가 남아? 지금 아래에서 이거 뺐으니까 빼기지. 빼기 180도가 됩니다. 자, 여기 또 수정해 줄게. 그러면 몇 세타? 2세타가 360도 곱하기 다시 큰 n. 그치? 어차피 새로운 정수입니다 라는 의미로 써주면 돼. 역시나 새로운 정수예요. 그리고 빼기 몇 도? 180도. 자, 양변을 2로 나누십시오. 그럼 세타는 얼마? 180도 곱하기 n 빼기 얼마? 90도. 자, 우리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 있으라고 문제에서 줬어 얘들아? 이거 3, 4 내지는 4, 4. 그래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n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를 또 얘기하면 돼요. 이번엔 얼마? 2. 360에서 90을 빼야 270도가 되지. 그치? 요거 말고 또 다른 수가 더 존재한다면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2 대입하면은 270도가 다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자, 사실은 5개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중에 2개만 하는 거거든. 혹시 어때?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할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알파 설정하는데 알파는 예각 정도의 범위로 여기를 설정할지 여기를 설정할지 너희가 정하시면서 그 동경들을 표현하기 위한 일반각으로 설정하시면 더하기 빼기로 알파 다시 소거. 딱 거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따 문제 풀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쉬는 시간 지나고 호도법에서부터 삼각함수까지 쭉 설명해 줄게. 됐지? 자, 잠깐 쉬세요 그럼 얘들아. 15분까지 교실 시계로 15분까지 쉬시면 돼요.